자, 모든 GTQ 시험 문제는요, 이 답안 작성 요령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가끔 다르게 문제가 나올지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번에 눈금자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눈금자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죠. 자, 픽셀이라는 얘기는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컬러 모드가 RGB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 dpi, pp이라는 것. 요 세 가지를 먼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자격증의 경우는 요구하는 대로 서체 그대로 쓰셔야 되고 이미지화 시키시면 안 됩니다. 레스터라이즈 시키시면 안 됩니다. GTQ든 GTQI든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레이어 합치시면 안 됩니다. 감점됩니다. 자, 모든 GTQ 시험 문제 자체는 전부 다 감점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밑에 내용을 볼 건데,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제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JPG 사이즈와 PSD 사이즈 두 가지가 있는데,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PSD가 40이 50이라고 되어 있고, JPG가 400에 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네? PSD가 더 작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늘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요 JPG에서 요구하고 있는 400에 500짜리로 작업을 하는데 제출하는 파일이 JPG로 400에 500이고 제출하는 파일이 PST로 40에 50짜리라는 얘기예요. 즉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 한 문제를 풀 때는 이 1번 한 문제를 풀 때는 사용되는 파일이 여기 써있는 JPG와 PSD 두 개가 아니라 실제로 또 다른 무언가 파일까지 해서 총 3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겁니다. 이 중에 제출은 요 두 가지라는 거,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이 파일은 PSD예요. 위에 써 있는 PSD와는 또 다른 PSD고요. 이 아이의 문서의 크기는 JPG에서 요구하는 400에 500의 픽셀로 들어가는 파일입니다. 즉, 얘는 원본이에요. 작업 문서란 얘기예요. 얘로 작업을 해서 JPG로 저장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PSD로 저장을 해서 두 개를 제출하고 얘는 제출하지 않는 원본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당 각 문제 하나당 총 3개의 문서를 작업하게 되어 있고요. 1급의 경우는 총 4문제니까 실질적으로 12문제를 12개의 파일을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 제출은 그 중에 4개를 뺀 8개 파일이 제출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늘리면 안 되나요? 네. 그렇게 늘리시는 순간 이미지를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뭐 하는 거예요? 가로 크기당 10배, 세로 10배, 즉 100배로 늘리는 거잖아요. 따지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미지가 선명한 이미지 나오지 않고 전부 다 깨져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감점되고 탈락하기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원본대로 작업을 한 다음에 두 개 제출하시고 이 원본 형식은 따로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혹시라도 남으면 수정할 수 있으니까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이 아이들을 사용하실 때에는 먼저 요 문서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얘기할게요. 해당하는 문서를 작업하실 때 이거 그대로 작업하기 힘들어요. 눈금자가 써있긴 하지만 확인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팁을 좀 드리자면 이 아이를 16등분 하세요. 쭉 이렇게 16등분 하시고 가로도 마찬가지로 16등분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면 위치 틀어지는 거 고민하지 않고 큰 불편함 없이 작업하시겠죠. 근데 뭐 이거를 하는데 달을 가져가서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냥
여기를 접으세요. 종이를 접으세요. 살짝 접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 접은 아이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쭉 가져가서 반 접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을 접을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뒤집어가지고 반 접으면 중간 또 접을 수 있죠. 그럼 4등분 나오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접은 다음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 펜으로 살짝 여기만 체크해주세요. 점을 찍어도 되고 이렇게 십자가처럼 살짝 체크만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위치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라면 흔히 말해서 전체적인 크기감이라든가 이런 감이 좀 아직 미성숙된 사람이라면 하나하나 잘을 대고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이 되시는 수준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만 해도 큰 문제 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문제를 다, 아니 4문제를 다 체크를 해놓고 작업하시면 위치 가능하기 편하겠죠. 포토샵 문서 사용하실 때도 이런 가이드라인 먼저 체크해 놓은 다음에 하시면 빠르게 작업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 위치에 관련돼서도 감점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요 내용까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에 500짜리 문서 만들게요. 자, 파일에서 new 하신 다음에 자, 단위는 당연히 픽셀이겠죠. 요거 꼭 확인하세요. 아예 처음부터 웹이라고 체크하고 웹 체크하신 다음에 PCB DPI, RGB 미리 세팅 딱 하시고 요것만 400에 500 그쵸? 그리고 OK 딱 나옵니다. 어떤 분은 여기다가 가이드라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그리드라고 있어요.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을 100픽셀로 체크하고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작업 편하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빠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픽셀 간격으로 해서 그리드를 이렇게 짜내면 컴퓨터는 편한데 사람이 수기로 여기다가 5등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등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일일이 자대고 하나하나 재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손이 가공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굳이 이 그리드를 가지고 하는 거는 불편하니까 이 그리드는 메뉴 뷰에 보시면 여기 쇼에서 그리드 체크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 설정에서 환경 설정 컨트롤 K 눌러가지고 그리드 앤 슬라이스를 기준을 100픽셀로 해라 라고 했던 것 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해서 저는 이걸로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가이드라인 가지고 꺼내서 입력합니다. 가이드라인 가지고 직접적으로 뉴 가이드라인 입력하셔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슬쩍 내리면 중간에 딱 걸리죠. 자, 다니는 픽셀을 확인하시고 왼쪽에서 오른쪽 가운데 딱 걸립니다. 자, 그럼 4등분 됐잖아요. 좌석에 살짝 걸리게끔 확인하시는 거예요. 안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뷰에서 스냅 이거 체크해 주시고 자, 4등분이 된 상태에서 사각 영역 툴, 자, 렉탱글 마키 툴을 이용해서 왼쪽 상단 부분에 다시 영역을 잡아주세요. 자, 영역을 잡습니다. 4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에 영역을 잡았으면 이 상태에서 다시 눈금자 쭉 내려서 확인해 보시면 그 영역에서 다시 절반만큼씩 가이드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 이쪽에서도 바깥쪽에서부터 마우스처 여기 있죠? 바깥쪽에서부터 쭉 당겨서 4분의 1 지점 영역을 잡고 또 가이드라인을 살짝 딱 배치하시면 4등분 되게 되는 거죠. 자, 편하신 방법으로 하세요. 저는 이게 더 편해서 하는 거예요.
흔히 뭐 유튜브나 책에서 나오는 과정처럼 그냥 100픽셀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추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을 먼저 하고 사용을 할 건데, 잘 보시면, 자, 팁이에요. 잘 보시면 1번 문제가 400에 500짜리고요 2번 문제가 400에 500짜리예요 사이즈 똑같죠?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니까 600에 400이고요 4번 문제 보면 600에 400이에요 사이즈 똑같죠? 그럼 매번 이거를 하나하나 맞추기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이대로 저장을 합니다. 세이브 에즈. 실제로는 저장하신 위치를 다 알려주긴 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이쪽에다 할게요. 여기다가 저장을 먼저 하세요. 실제로 권장을 하자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수험 번호와 이름과 문제 파일 정도는 바탕화면에 메모장에 써놓는다고 해서 탈락되지 않아요. 그 정도는 허용해 줍니다. 카피하거나 컨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컴퓨터 점검하라고 하는 시간에 여기다가 바탕화면에 메모장 하나 만드세요. 메모장에다 여러분의 수험번호 2020 오늘 날짜로 그냥 쓸게요. 0203 뭐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 하고 문제 파일 어차피 마지막 거는 뭐 매번 바뀌겠지만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뭐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든 아니면 미리 바탕화면 저장 하나 해놓든 이 정도 가지고는 탈락의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닫아놓으세요. 시험 시작 딱 하면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내 수험 번호가 뭐지? 이름 뭐지? 언제 찾고 있어요? 그 정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시험 시간에 막상 들어가면 너무 아까운 시간이니까 미리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해놓으면 한 번만 해놓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해서 저장을 하실 건데 지금 하고 계신 거는 뭐예요? 작업 원본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맨 앞에다가 대시 하나 붙이세요. 일부러 맨 앞에다가 원본만 앞에 대시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PSD 그대로 저장을 딱 누르시면 자, 원본 파일 하나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해당하는 자, 요거 똑같은 사이즈잖아요. 드래그해서 복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포토샵에서 시프트 컨트롤 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2번으로 바로 저장 누르시면 1번, 2번 일단 원본 크기는 다 저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바로 작업하시면 또 1번에다가 2번에다 1번 문제 푸는 격이 되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닫고 다시 열어서 하든지 2번 문제 저장하고 1번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1번, 2번 벌써 가이드라인과 파일 문서 저장한 것까지 다 했으니까 이것만 해도 시간 확 줄겠죠? 3번, 4번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다른 사람 열심히 하나하나 세팅하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문서 4개는 다 저장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이제 팁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써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써있는 걸 보면 그 위에 원본 이미지에서 1급 1번부터 3번까지 2번 문제에 대해서는 4번부터 6번까지 각각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이미지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의 컴퓨터가 너무 좋지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 써 있는 이미지 1번부터 3번이라고 써 있으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파일을 열으세요. 해당하는 유형 B로 한다고 했으니까 소스 파일에 1번부터 3번까지는 포토샵에서 열어놓고 작업을 하십시오. 단 스마트 오브젝트로 불러오시면 안 되고요.
따로 불러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불러갔으면 쓴 거니까 닫아버리면 아, 다 했어 라고 인정이 되겠죠. 빠르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어차피 이거 문제는 종류로 나눠주거든요. 앞에다가 펜으로 체크하세요 한 거는 그럼 잊어버릴 일도 없겠죠. 어차피 이름 쓰셔야 되기 때문에 펜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한 가지 요령만 더 알려드릴 건데요. 각 문제마다 1번에 뭐 하시고 2번에 뭐 하시고 3번 뭐 하세요 라고 써 있는데, 이런 패스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원본에 하셔야 되겠지만, 필터 기능들 같은 경우는 또는 색상을 변경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져와서 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원본 있던 이 파일에서 다 걸어주세요. 무슨 말이냐? 자, 잘 보세요. 1-1을 필터 페인트 덥스라고 하라고 써 있습니다. 1-1을 이쪽 파일로 가져와서 배치한 다음에 하시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기능이 좀 덜 먹습니다. 그러니 1-1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필터 주세요. 원본 카피 하시는 거. 필터에서 덥스 어딨지? 찾지 마세요. 맨 처음에 보셔야 되는 건 필터 갤러리에서 먼저 보시고 나서 없으면 찾아가시면 돼요. 다 여기 있어요. 80%가량은. 메뉴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로 가서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옆에 있는 이쪽에서 페인트 덥스라고 하는 아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한 수치만큼 조정하시면 되겠죠. 글자는 무시하십시오. 시험장에는 없습니다. 해서 내용, 그림 보시고 가장 유사하게 된 아이를 찾았으면 OK 누르고 이 파일을 가져가서 배치하시는 겁니다. 요거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맞춰서 배치하시는 것까지.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불필요한 레이어는 있으면 감점입니다. 즉, 이 상태에서 배경 이미지가 처리가 됐는데 이 아이를 뭐 색깔을 주라고 하거나 뭘 하라고 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안 쓰는 거니까 지우셔야 돼요. 이 백그라운드 가지고 뭘 하라고 써 있으면 쓰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우신다는 거. 그러고 나서 뭐 한다? 매번 수시로 저장한다. 그럼 1번 다 했으니까 1번은 끈다. 없앤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패스, 직접적으로 펜툴이든 뭐든 이용해서 그리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마스크, 어떤 방향이 있다는 거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핑 마스크인지 레이어 마스크인지 거의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글자가 일직선으로 그냥 큰 문제 없이 되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글자들은 여기다 쓸게요. 휘어져 있는 글자들은 메뉴 타입에서 워 텍스트라고 하는 아이를 찾으시면 있습니다. 메뉴 타입에 워 텍스트라는 아이를 찾으시면 해당하는 레이어를 어떠한 모양을 찾아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타입 툴 밑에 있는 도형에서 보시면 커스텀 쉐입 툴 안에 커스텀 쉐입 툴 내부에는 꽤 많은 아이콘들이 들어가 있죠. 이 아이들은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여기 써 있는 패스와 4번에 써 있는 펜툴,
펜툴이라고 써있는 것 이외에 있는 모든 아이콘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쉐이프툴이라고 써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옵션 버튼 눌러서 올. 끝에 있는 옵션 버튼 눌러서 올 버튼 누르시면 OK는 기존 거 지우고 재정리하는 거니까 나타나겠죠? 아이콘이 너무 작은데요? 너무 큰데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스몰 썸네일, 라지 썸네일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작업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장하시는 여기 써있는 이거 두 개 JPG와 PST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제가 이거 대시로 저장했죠. 앞에 대시라고 해서 원본으로 저장한 이 파일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뒷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